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갔던 제 여정과 그 결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가십니까? 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을 가져본 적도 혹은 의문을 가져봤자 마땅한 해답이 나오지 않아 그대로 묻어버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고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도 않고 모른다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생각하느라 머리 아픈 거에 비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한테는 저 의문에 대한 해답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너무 살기 싫었거든요. 5살 때부터 5년간 형한테 매일 맞다 보니 저도 모르게 우울증이 생겼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저는 또 맞을 테니까요. 이렇게 살다가 곧 있으면 저는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도 해봤지만 항상 베란다 난간에 서서 바닥을 바라보면 그 정도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았습니다. 버텼다기보다는 이대로 자연스레 죽어 내일이 없기만 바라고 또 그 순간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세상은 항상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 말은 제가 10살이 되는 해에 형이 저를 때리지 않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남들이 보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형의 폭력이 끝나서요. 저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고통이 너무 컸기에 미래에 살아있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형의 폭력이 끝남으로써 제가 죽을 명분이 사라졌고 그것은 저에게 삶이 주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축복이 아닌 괴로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미 삶을 비관하여 우울에 빠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에 고통을 느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를 살아간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고통받게 될 거라는 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근데 사회에서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살은 큰 죄라고.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물론 제가 난간에 섰을 때 항상 두려움에 실패했었고 아직도 용기가 안 나니 차선책으로 사는 이유를 찾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 이젠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놓였기에 그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200~300페이지 되는 책을 2~3일에 한 권씩 읽기를 2~3년 정도 반복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초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친구들을 사귀기도 했죠.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전 책을 다 읽고 새롭게 읽을 책으로 주홍글씨라는 고전소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한 17페이지까지 읽었는데 그렇게 재밌던 책이 갑자기 팍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전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인생을 사는 이유는 찾을 수 없다고. 그 이후로 책을 아예 끊지는 않았지만 점차 흥미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안 읽게 되자 현실의 고독함과 고통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저는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 친구들과 노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때 시절을 돌아보면 전 친구들에게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이 있으려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놀려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에 맨날 따라다녔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은 처음에 저를 등록시키려 하다가 제가 계속 거부하니까 나중엔 자기 학생들 수업에 방해된다면서 싫어하시기도 하시더군요. 그래도 그냥 꿋꿋이 친구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른들한테 한 소리 듣는 것보다 현실을 자각하는 게 더 아팠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친구 집에서 자려 하고 놀려 하고 하는데 친구들은 학원도 다녀야 하고 친구네 부모님이 항상 저를 자기 집에서 재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 같이 놀지 못하는 순간들이 매번 생겼죠. 그럴 때마다 참 괴로웠습니다. 뭐가 그렇게 괴로웠는지, 왜 그렇게 집에 들어가기 싫었는지 지금의 저조차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를 가야 한다는 소식엔 더욱 힘들었었죠. 제가 그렇게 집착했던 친구들과 다른 중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니까.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다행히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폭력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중학생이 된 시점에선 이미 그 일이 5년 전 일이 되었으니 용서가 되진 않았어도 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잊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 사건으로 저랑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형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저의 방황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의문이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거면 왜 살까? 라는 의문과 함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럼 나중에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의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의문만 가지고 그것을 실행할 용기는 없었고 그런 스스로의 모습에 또 괴로워했습니다. 참 괴로워할 일이 많죠. 그래도 이런 저에게 기회가 내려왔습니다. 자퇴란 기회가.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자퇴하고 대안학교를 가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싫었지만 저는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강연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학생의 얼굴이 행복해 보여서요. 그래서 그 대안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제가 상상만 하던 직접 경험하며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는 삶을 실현하게 됨으로써 많은 희망과 기쁨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슬럼프가 오게 되죠. 그것은 처음 가졌던 그 의문, 왜 살아야 하는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대안학교에 들어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삶에 대한 열정도 조금씩 피어남으로써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통이 조금 덜어졌습니다. 그 덕에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저 의문에 대한 스스로 자문자답할 용기가 생겼죠. 그래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한 자문자답을 이어가던 중 저를 턱 막히게 한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살면서 무엇을 이루든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그 질문에 반박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생이나 윤회를 따지고 되면 반박할 수야 있겠지만 어차피 윤회해봤자 결국 죽음으로써 내가 현재 삶에서 이룬 것은 다 무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뭔 짓을 하던 그 모든 것은 죽음으로써 의미가 사라지기에 제 인생의 대부분을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저는 그 결론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고통을 버텨왔던 제 행위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으니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죽으면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지 않고 편할 수 있던 것이었으니까 그 절망감이 한동안 저를 감싸 의지를 떨어뜨리고 우울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그 결론에서 새로운 희망을 봤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은 사실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태어나자마자 제 삶의 의미가 정해져 있다면 저는 정해진 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만약 제가 요리에 재능이 있음에도 의사로서 사는 것이 삶의 의미라면 저는 제 즐거움을 포기하고 의미만 이루기 위해 억압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제 선택으로 제 인생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무의미하기에 무한한 의미가 생긴 것이죠. 그걸 깨달은 순간 저에게 절망으로만 다가온 무의미가 너무나 감사한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의미를 세워 삶을 살아갈지 찾아나가 보자는 새로운 길도 제시했죠. 물론 그 때문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에 가 별 힘든 일을 다 겪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기엔 말이 너무 길어지는 데다 이전에도 많이 말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갔던 이유만 말씀드리자면 대의를 제 삶의 의미로 세우고 싶은 마음에 그곳에 갔고 대의를 위해 일해보니 그딴 거 없고 다들 자신을 위해 대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때문에 뒤틀린 그들의 행동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공황장애까지 왔죠. 근데 그런 힘든 순간이 되어서야 진정한 삶의 의미가 세워지더라고요. 내 삶의 의미는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세워야 함을 공황 발작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제 삶의 의미는 내가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삶의 무의미를 깨달으며 내린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엔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 이야기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는
자신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으니 의미가 없습니다. 자살하면 안 된다? 사실 저희같이 티끌 같은 존재가 죽어봤자 세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죽는 기간만 땡겨질 뿐이지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아가고자 선택한 것은 세상이 나에게 내 삶의 선택권을 쥐어준 것이 감사해서, 그리고 고통을 이겨내면서 살아와준 자신에게 감사해서, 그래서 그런 자신에게 보답해주고 싶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졌습니다. 행복은 살아가는 순간에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의미에 고민하고 괴로웠던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면 부디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힘든 순간이 오신다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